저는 요즘 들어 기억이 자꾸 흐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름을 잊고 약속을 잊고 어제 저녁에 무슨 반찬을 했는지도 금세 사라집니다. 의사가 치매 초기라고 말했을 때도 크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으로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이 집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만은 제 마지막 안전망이자 살아온 세월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고요를 찢는 초인종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시계는 5시를 막 넘겼고 창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까 생각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나쁜 소식이 들려온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꼬리를 물며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켜니 나직지만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번진 화장이 그대로였고 눈가는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은 다급해 보였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흘러나왔습니다. 순간부터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훌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벽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고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이른 시간이죠. 평소 무뚝뚝하던 며느리가 유난히 상냥했습니다. 이유 없는 친절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말을 고르듯 머뭇거렸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가 얼굴에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힘드실 텐데 제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평소엔 듣기 힘든 다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제 시선을 피하듯 무릎 위 두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쑥날쑥했습니다. 그 불안한 모습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해요. 어머니 통장에서 잠깐만,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제 돈을 새벽에 갑자기 달라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지연을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굳어 있었고 숨조차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쿵쿵거렸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미 돈을 건넨 건가? 내가 깜빡하고 잊은 건가? 치매라는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라 더 두려워졌습니다. 내 기억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급한 사정이 있는 건지 수많은 의심과 불안이 동시에 몰려와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지연은 제 눈을 피하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빌려주시면 금방 갚을게요. 곧 정리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깐, 금방, 곧이라는 모호한 단어들이 제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단순한 부탁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곱씹었습니다. 그날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아닌 제 가슴속이 눌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다급함과 욕심이 뒤섞인 듯 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시작되려는 전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흔들림이 오히려 진실을 더 크게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 분명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울리던 초인종 소리,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 돈이 필요하다던 말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안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날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손끝의 떨림, 숨가쁜 목소리 모두가 제 가슴속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왜 새벽에 찾아왔을까? 왜 그렇게 다급했을까? 왜 하필 나였을까? 질문이 꼬리를 물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혹시 내가 이미 뭔가를 했는데 잊은 건 아닐까? 혹시 내 기억이 틀린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 제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잃는 것도 무서운데 그 틈을 누군가 파고드는 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공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거울 속 제 얼굴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고 불안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또 다른 힘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뭔가를 확인해야 한다. 분명 진실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와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속내에는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돈과 집, 그것이 이제 누군가의 표적이 된 건 아닌지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불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고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지연이 정말 그럴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리 없다는 생각보다 혹시나 하는 의심이 더 커져갔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제 상황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밤마다 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새벽 이후 저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는 꿈을 꾸며 흠칫 놀라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미 불안이라는 씨앗이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의심이라는 줄기로 자라나 제 가슴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림자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다시 통장을 확인해야겠다고. 제 손으로 지켜온 돈이 정말 안전한지, 도장과 서명이 제 것인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날 새벽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지연이 다녀간 그 새벽 이후로 마음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초인종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도 있었겠지만 치매라는 말이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탓인지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자 저는 서랍 속 깊은 곳에 넣어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 손에 들었을 때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온 종이라 익숙해야 했지만 오늘따라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속이 비워진 듯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제 안에서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조심스레 통장을 펼쳐본 순간 제 숨은 턱 막혔습니다. 분명 며칠 전만 해도 그대로 있던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줄지어 있는 출금 내역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르는 계좌번호, 낯선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금액은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내가 직접 인출하고 기억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치매라는 진단이 떠올라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허투루 도장을 찍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 돈을 함부로 움직이는 습관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의심하다가도 아니야, 이건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통장의 인출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서류 한쪽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은 얼핏 보면 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으로 짚어본 순간 낯선 이질감이 전해졌습니다. 획은 지나치게 길었고 점은 둥글게 번져 있었습니다. 평생 제 손끝으로 익혀온 도장은 결코 이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흐려질 수 있지만 손끝의 감각은 속이지 못합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도장의 가장자리를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야. 작지만 단호한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위치와 서류,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이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이 식은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서는 또렷한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누군가 날 속였다. 누군가 내 허술함을 파고들었다.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차올랐고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의 다급한 목소리, 떨리던 손길, 돈이 필요하다던 간절한 눈빛.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녀가 내 통장을 건드린 거라면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었을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고 공포와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식어가는 대신 머릿속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는 꿈을 꾸며 흠칫 놀라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제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찍힌 낯선 흔적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제 불안을 키우며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투와 눈빛을 떠올릴수록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속내에는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욕심이 드디어 제 통장에 손을 댄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심은 불안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통장을 펼쳐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온 그 무렵과 거래 날짜가 기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절묘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떨며 종이를 붙잡았습니다. 증거는 아직 조각뿐이지만 그 조각들이 모이면 분명히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불 꺼진 집안에서 홀로 앉아 있자 가슴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를 속였을까? 왜 내 돈을 노렸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답은 없었지만 질문이 쏟아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더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약해진 걸 노린 거야. 치매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내 기억을 무너뜨리려는 거야. 생각할수록 분노는 커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삶이었고 제 존재의 증거였습니다. 그걸 함부로 건드린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내 손으로 확인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사실이라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족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찢어 놓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의 위치, 제 생활 패턴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집 안 사람뿐이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지연, 바로 그녀였습니다. 저는 치를 떨며 그 이름을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계속 맴돌았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새벽녘이 다가올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불안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내가 잃어버린 기억이 있다 해도 진실만큼은 잊지 않겠다. 그 다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은행에도 찾아가 보겠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지만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한다. 진실을 향한 싸움을. 제 손이 봉투를 쥐는 힘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혼자 고민하다 결국 아들 성호에게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을 직접 의심하는 게 두려웠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이상한 내역과 위조된 듯한 도장은 분명 사실이었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성호를 불렀습니다. 얘야, 엄마 통장에서 모르는 돈이 빠져나갔더라. 순간 그의 표정은 잠시 굳었지만 이내 애써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요즘 기억이 가끔 가물가물하시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아프게 박혔습니다. 엄마가 치매라는 거 알아. 그런데 이건 분명 달라. 내 도장 같지 않은 도장이 찍혀 있더라. 저는 애써 차분히 설명했지만 성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한 오해로 지연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나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면 누가 내 통장과 도장을 건드릴 수 있겠니? 집 안 사정을 아는 사람밖에 없잖아. 하지만 성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예민하세요. 그냥 피곤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 말이 또다시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접 봐라. 여기 도장 찍힌 거 이게 정말 내 엄마가 찍은 것 같으냐? 성호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아내를 의심할 순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내 말은 그렇게도 믿으면서 내 엄마 말은 왜 못 믿니?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니?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차갑게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방에서 나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잘못 기억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억울한 척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차가운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제 확신을 더 굳혀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아, 내가 새벽에 찾아와서 돈이 필요하다 했지 않니? 그날 이후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어머니, 전 그런 적 없어요. 혹시 꿈을 꾸신 거 아닐까요? 라며 제 말을 가볍게 흘려버렸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두려웠지만 손끝으로 느낀 도장의 이질감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움켜쥐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앞에서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정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 언젠간 드러날 거다. 성호는 결국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내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서러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제 편이 아니라 아내 편에 서서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더 이상 내게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거다. 내 재산을 건드린 게 누구인지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얼굴에서 잠시 긴장감이 스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성호는 눈을 피하며 한숨을 내쉬었고 지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들의 얼굴에서 확신을 읽어냈습니다. 진실은 이 집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제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손에 통장을 꼭 쥔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작은 딸 은주에게라도 털어놓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혼자 버티기엔 너무 벅찼고 이제는 누군가 제 편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호와 지연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와 며느리의 억지 웃음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도 몸이 떨려왔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 내가 기억을 잃는다 해도 진실만큼은 잊지 않겠다.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 다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제 안에 용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거짓과 욕심을 이제는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다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 찍힌 도장은 제게 분명한 증거이자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내 삶을 지키는 싸움, 내 존엄을 지키는 싸움, 그리고 내 기억을 되찾는 싸움. 가슴은 무겁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의지가 제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제 싸움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통장을 꼭 쥔 채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 무게 속에서 새로운 힘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이 불러온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감당하기 벅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고 며느리는 태연하게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두 사람 앞에 서 있는 순간 제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이래? 그 말만으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참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위조된 듯한 도장,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성호의 차가운 반응까지. 은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확인해 드릴게요. 며칠 뒤 은주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제 설명을 듣고 기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큰 금액이 인출되셨네요. 여기 도장도 보시겠어요? 그 말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도장은 분명 제 이름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손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직원도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도장 번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잉크도 다른 것 같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확실하죠?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엄마 도장을 흉내낸 거예요? 그 말이 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는 직원에게 상세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출금 날짜와 시간이 인쇄된 서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눈이 흐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은주가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새벽이야.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누군가가 돈을 빼갔어요. 그 순간 저는 지연의 새벽 방문이 떠올라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날이구나.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지연의 다급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된 일이었고 누군가의 욕심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자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라는 존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성호가 어떻게 반응할지,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건 아닌지 수많은 두려움이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차마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래야 아빠도 오빠도 부정 못해요. 그녀의 말은 옳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제 기억을 흔드는 이 싸움에서 증거만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친척 박노인이 집에 들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무심코 통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제 통장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 도장 이상하네. 내가 예전에 인감 도장 위조 사건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거 흔적이 비슷해. 그 말에 제 숨이 막혔습니다. 박노인은 손가락으로 도장의 번짐과 획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흉내 내려고 했는데 미묘하게 달라. 전문가 눈에는 바로 보여. 어르신, 이건 어르신이 찍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저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더는 제 탓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두 손으로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내 기억이 흐려도 진실은 흐려지지 않아. 그 말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의지가 되었고 의심이 결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은주와 박노인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눈물짓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느꼈던 절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싸울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방에 누웠을 때 저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그 증거가 가리키는 사람이 제 며느리라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참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제 삶과 제 재산을 지키는 건 결국 제 몫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은주가 다시 찾아와 경찰에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이제 더는 숨지 않겠다. 제 눈빛은 단단해졌습니다. 은주가 제 손을 잡으며 웃었고 저는 그 따뜻한 온기에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우리는 증거를 더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정리했고 박노인은 도장의 위조 흔적을 자세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떨림이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제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단단히 뿌리 내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아무리 태연하게 부정해도 진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내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내가 한 행동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다. 그 순간 제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정의를 향한 결심이 제 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제 편에 있었고 무엇보다 제 안에 용기가 깨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제 존엄을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저는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겁니다. 저는 서랍에서 통장 사본과 은행 내역, 박노인이 표시해준 위조 흔적 메모를 차곡차곡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꼭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재산을 지켜야 했고 제 이름을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지연이 먼저 거실로 나왔습니다. 분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저녁, 불빛이 하얗게 번져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고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돌려 말하지 않을 거다. 내가 본 건 내가 느낀 건 여기 다 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들 성우가 뒤늦게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는 제 손의 서류를 힐끗 보더니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을 내려 앉았다. 오늘은 분명히 하자. 내가 틀렸는지. 저는 은행에서 받은 출금 내역을 펼쳤습니다. 날짜, 시간, 창구 번호 그리고 낯선 도장의 번짐. 이 새벽 시간 누가 내 통장을 쥐고 있었겠니? 제 질문에 지연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았고 제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또 왜세요? 제가 왜 그럴 이유가 있죠?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해 서류를 후다닥 넘기는 습관을 처음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빨리 넘기고 빨리 덮고 빨리 잊히게 하려는 동작. 저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두고 말했습니다. 오해면 같이 천천히 보자. 박노인이 표시해준 도장의 획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내 도장과 다르다. 획이 얇고 잉크가 다르고 눌림이 없다. 내 손의 힘이 아니다. 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성호가 초조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떨림 대신 확신이 제 손목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날 새벽 내가 벨을 눌렀다. 급한 일이라 했지. 도장을 빌렸다 했지. 나는 안 된다고 했고 넌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돈이 사라졌다.
저는 기억의 조각을 하나씩 꺼내어 식탁 위에 놓듯 말했습니다. 흐린 기억 사이로 가장 또렷했던 감각, 낯선 냄새와 떨리는 목소리, 떨리지만 단단한 결심이 되었습니다. 성호가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의심이면 그만하세요. 사람 미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사람 미치게 만든 건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다. 내가 모르는 사실, 내가 보지 않은 사실, 내가 보려 하지 않은 사실. 제 말 끝이 갈라졌지만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의자를 밀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억지 미소가 사라지자 낯선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차갑고 매끄럽고 끝이 잘린 듯한 목소리. 그래요, 어머니. 제가 했어요. 그러면 됐나요? 그 한 줄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전등이 웅하고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크게, 아주 크게 2번 뛰었습니다. 왜? 저는 한 글자만 물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유였습니다. 지연은 짤막하게 웃었습니다. 준비해요. 대비해요.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 정리하면 모두가 편해져요. 저도 성호도. 모두라는 말에서 제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또렷이 보았습니다. 모두가 편해진다니 누구의 모두니? 제 질문에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족이요. 우리 가족.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연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죠. 하지만 관리가 필요한 가족. 비용이 드는 가족. 서류로 정리해야 하는 가족.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그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를 숫자 하나로, 서류 한 장으로 만들었구나. 순결도 손때도 살림의 무게도 다 너희에겐 비용이었구나. 제 말이 떨어지자 지연은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굴러가요. 늙으면 정리하고 젊으면 살아야죠. 냉정하지만 효율적이잖아요. 성호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말은 나왔고 진심은 세상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듣게 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보호가 아닌 직면, 연민이 아닌 진실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장은 제가 정리할 거예요. 위임장도 받아두었고 병원 진단서도 준비 중이에요. 치매 초기 소견이면 충분하대요. 법은 절차를 원하고 저는 절차를 밟았을 뿐이에요. 절차라는 단어가 내 이름을, 내 삶을, 내 집을 밀어냈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게. 저는 손을 펴 서류 묶음을 덮었습니다. 법을 말했으니 법으로 말하자. 오늘 대화는 녹음되어 있다. 내가 인정한 방금 그 말, 절차와 도장과 준비. 다 남았다. 지연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법이 그녀의 편이라 믿었겠지만 법은 증거의 편이고 오늘 밤 증거는 제 편이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 그만하자. 나는 갈 곳이 있다. 내 돈은 내 이름으로, 내 집은 내 의지로. 너는 그 선을 넘었다. 그리고 넘은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성호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우리 셋을 다른 세계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호야, 내가 오늘 본 게 진실이다. 사랑이면 멈춰야 할 선이 있고 가족이면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오늘 너는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도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눈물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양심이 증언할 것입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는 건 오래된 집과 낡은 통장이에요. 저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래는 훔치는 게 아니다. 미래는 쌓는 거다. 남의 이름을 지워 얻는 미래는 내 미래가 아니다. 그 말에서 제 안의 분노는 서서히 꺼지고 단단한 평정이 자리했습니다. 문 밖 바람이 현관을 스쳤습니다. 저는 식탁 위 서류를 다시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경찰서와 변호사다. 내가 말한 절차 내가 제대로 밟아보겠다. 내가 믿는 법의 언어로, 내가 살아온 상식의 언어로.
지연은 차갑게 웃었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제 편을 떠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등판을 기대었습니다. 심장이 한동안 요동쳤지만 곧 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밤이 절정이다. 가면은 벗겨졌다. 이제 남은 건 기록과 진술 그리고 판정. 창문 너머 검은 하늘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어둠은 깊었지만 길은 분명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순간 제 두 다리는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억울함의 돌덩이가 어깨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가정부처럼 취급당하고 이제는 재산마저 빼앗기려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흐린 구름 사이로 빛이 비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한다. 속으로 되뇌자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울진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은주가 도와주었고 이웃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자 오래된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저를 가정부로 부르지 않았고 단지 한 사람의 이웃,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은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강아지 아리가 풀밭을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 그것이 제 심장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집 안은 비록 작았지만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채워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제가 고른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시락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녁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으로 제 입맛에 맞는 밥상을 차려 먹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닌 감사였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밥을 차려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소한 된장찌개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단순한 식사였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만찬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넌 자유야. 며칠 뒤 성호가 울진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고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말만으로도 제 가슴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내 잘못을 알았다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내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성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연민은 있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더 이상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제 삶의 존엄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살아주는 게 나에겐 가장 큰 효도다. 손녀들이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방학에 놀러 가도 돼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썼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다. 하지만 하루 정도만 와라. 그 답장은 아이들에게는 차갑게 느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핑계 삼아 저를 가정부처럼 묶어둔 건 며느리와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울타리 안에 저 자신을 먼저 세워야 했습니다. 그게 아이들에게도 진짜 교훈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바닷가에서 만난 아저씨, 작은 교회에서 마주친 이웃들. 그들은 저를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시어머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이 씨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고 매일 물을 주며 흙을 만졌습니다. 싹이 올라오는 걸 보는 기쁨은 제게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삶이지. 손에 묻은 흙냄새는 평생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의 냄새였습니다. 밤이면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순이야, 잘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산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살던 제가 드디어 제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이 벅찬 울림이 퍼져갔습니다. 은주는 종종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음식 한 봉지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삶을 즐기세요. 저는 늘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엄마로서도 자유로울 수 있구나. 은주의 존재는 제게 든든한 기둥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차갑던 눈빛은 법정의 판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돈이 전부라 믿은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린 게 가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할 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타인의 선택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존엄은 내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삶의 무게가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낯선 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혼자 계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라서 행복하단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거든. 아이의 눈빛 속 놀람과 존경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은 제게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누구의 그늘에도 가려지지 않는다.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저는 당당히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비로소 제 것이 되었습니다.